이게 최적의 길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직장, 이 부서가, 이 커리어가 내가 지금 최적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다른 더 좋은 곳이 있지 않을까? 내가 이 길로 갔을 때 이거를 잃지 않을까? 이런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러면서 엄청난 괴로움을 실제 겪거든요. 이 틀을 가진 목적이 내가 삶을 충실하게 살고자 했던 건데 이 틀이 나를 삶을 살기 싫어하게 만들어버리는, 내가 이 일상을 벗어나고 싶게 만들어버리는 괴물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나. 그런 괴물이 된 틀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는가. 설계 등장, 현대인은 특히 한국 사람들 저 포함해서 다 최적화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최적화병은 뭐냐? 이 취직이건 결혼생활이건 직장생활이건 가장 최적의 길이 있고 나는 현재 그 최적의 길이 아니야. 그래서 조금 더 최적의 길로 옮겨가야 돼 라는 압박을 받으면서 괴로움을 받는 것이 최적화병입니다. 증상은 이 경로 탔다가 아닌 것 같아 저 경로 탔다가 아니면서 다시 다른 경로 탔다가 계속 옮겨가지만 그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안절부절하는 심리를 갖게 되는 상태입니다. 한번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비싼 돈 주고 외국 여행을 가요. 이제 내가 최적화병이 엄청 심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봐야 될 때 리스트가 쫙 리스트업돼 있고 최적의 동선을 짜고 여기서 여기 몇 시에서 몇 시 이동해야 되고 아 여기 놓쳤어 여기 못 봤어 아 이거 꼭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여기 봤어도 아 여기 괜히 본 것 같아 빨리 딴 데로 이동하자. 그러니까 뭔가 계속 최적화를 하려고 그러는 되게 안절부절한 상태로 여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을.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 일에 자기를 가둔 다음에 안절부절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근데 이제 최적화병이 없을 때는 어떤 데 지나쳤으면 아 저기 못 봐서 아쉬운데 뭐 그래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데가 좋으니까 야 여기를 그냥 재밌게 보다 가자. 내가 즐거우면 됐지 뭐 내가 여행하는 건데. 이런 심리 상태가 되는데 이제 이러면 진짜로 이제 여행을 하는 느낌이 나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여행에서 여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다른 걸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여행을 하는 마음이 아니라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눈앞에 그 여행지가 펼쳐져 있어도 항상 다음을 생각하고 여기 아니고 저기를 갔어야 되나 생각하고 아 여기는 여기에 별로라서 아까 거기가 더 낫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 눈앞에 있는 여행지를 즐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 심리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옆에서 만약에 내가 친한 친구가 그냥 관찰만 하고 있을 때 조금 마음이 안타깝겠죠. 내 친구가 지금 괴로움에 쌓여있구나,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괴로움에 쌓여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행할 때 이런 괴로움은 귀여운 수준이고 취직이나 이직이나 뭐 결혼이나 실제의 삶에서의 받는 고통은 더 심하겠죠. 제가 요즘 뭐 상담 많이 했지만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이게 최적의 길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직장, 이 부서가, 때로는 이 도시가, 이 커리어가 내가 지금 최적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다른 더 좋은 곳이 있지 않을까? 내가 이 길로 갔을 때 이거를 잃지 않을까? 이런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러면서 엄청난 괴로움을 실제 겪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최적화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뭐 저도 이 최적화병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왜 박사 때 10년 그렇게 나둥 굴렀겠어요. 이거 하려다가 안 되니까 그냥 자기가 자기 인생 못 살고 그냥 나동그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행을 하러 와서 여행을 하지 못하고 이상한 일에 빠져가지고 계속 있다가 지화가 혼자 나가자 빠져가지고 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최적화라는 거는 틀이 필요해요. 틀.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 내에서 최적화를 하는 거거든요. 최적화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마인드셋이 있다는 거는 내가 어떤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최적화병이 엄청 강해서 엄청나게 괴로움을 받고 있다는 거는 그 틀에 강하게 갇혀 있는 것이고요. 최적화라는 건 이렇게 틀이 필요해요. 왜냐면 고정된 조건 하에서 최적화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자유롭게 열려버리면은, 즉 틀이 사라지면은 최적화라는 개념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여행 예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식사를 해요. 내가 최적화병이 강할 때 식사 시간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스마트폰을 열고 내가 있는 위치랑 내가 먹고 싶은 메뉴, 가격, 별점, 이게 정해진 조건이잖아요. 별점 정보가 있고 메뉴가 있고 내가 있는 위치가 있고 가격이 있고 이런 객관적인 정보로 이루어진 이 틀 내에서 내가 이제 최적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스마트폰을 보면서 막 저기 가야 되나? 아 여기 가면 이게 맛없을 것 같아 막 하면서. 근데 이제 갑자기 내가 이걸 찾고 있는데 현지인이 지나가다가 딱 보고 야 너 뭐 밥 먹으려고 그러냐? 아 여기 이 로컬들만 아는데 여기 진짜 맛있어 한번 가봐. 이거 여행자들은 모르는 데야 라고 추천을 한번 해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순간 내가 엄청나게 CPU를 굴리고 있었던 이 최적화를 이루고 있는 이 틀이 그냥 흔들흔들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이 판이 완전히 다른 판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그 추상적인 개념들 아닙니까? 별점이랑 리뷰가 있고 가격이 있고 위치 킬로미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되게 추상적인 객관적이지만 이 추상적인 정보로 내 머릿속에 존재해서 거기서 최적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몸을 가진 육신을 가지고 육성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나 현지인이야 로컬들만 아는 데서 한번 가봐라는 리얼한 그게 나한테 확 왔을 때 이게 흔들리죠.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그 음식점을 향해서 걸어갈 때 가만히 생각하고 야 내가 10분 전까지 어떤 틀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라고 알아차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 틀이 리얼한 거였냐? 이 틀이 진짜였냐? 사람이 나타난 이 상황이 리얼하냐? 아니면 내 머릿속에서 최적화를 방정식을 돌리고자 했던 이 틀이 리얼하냐? 이제 이게 흔들리는 경험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 이 틀은 어떤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에요. 건물처럼 있어서 어디 문서로 있어서 딱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튼튼하고 정교한 틀이라고 생각했는데 우연적인 요소로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걸 가야지 당연히 여행이지 라고 쉽사리 흩어져 버릴 수 있는 것이었구나 라고 알아차리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모두에게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도 내가 되게 상에 집착하는 되게 타이트한 마음을 가진 시기라면 이게 잘 안 들어옵니다. 야 뭐야 현주인이 뭔 상관이야, 당연히 가격이랑 별점이랑 그런 것이 맛을 담보하지 라는 거에 내가 딱 잡고 안 놓을 때의 심리 상태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마음이 조금 릴렉스 돼 있고 유연할 때는 야 여기 가보자 라고 그냥 완전히 그냥 돌이켜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또 시기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죠. 근데 뭐가 됐든 간에 내가 굉장히 정교하고 튼튼하고 객관적인 이로 존재하는 틀이라고 생각했던 게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흩어지고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난다. 그리고 그때 뒤를 돌아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에 나를 가다 놓고 이러고 있었구나, 여행을 하지 못했구나. 근데 이제 그 집을 따라갈 땐 내가 이제 여행하는 느낌이 난단 말이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이걸 한번 일상생활로 한번 가져와 보자는 거죠. 일상의 삶으로 가져왔을 때 나는 어떤 상을 짓고 어떤 틀을 짜놓은 다음에 그 안에서 괴로워하고 있는가. 나는 이건 현실이야, 이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당연한 현실이지, 이걸 어떻게 부정해 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계기나 어떤 일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거에서 나도 모르게 벗어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었네, 객관적 실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었네, 뭐 이렇게 돼도 되고 저렇게 돼도 됐었던 거를 내가 너무 이거에 집착하고 있었네 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일상에서도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제 보통의 삶을 얘기하잖아요. 명문대를 가지 못했다. 그럼 당신이 망한 게 아니라 보통이다. 내가 대기업의 정규직을 일하지 못하고 당신이 보통이다. 보통 사람이다. 내가 30인데 몇 억 모지도 못했고 자가 남들 집 사가지고 막 집값 올라가는데 저는 집도 못하고 월세예요. 그럼 당신은 나락간 게 아니야. 당신은 그냥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이야. 보통의 삶을 튼튼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약간 내가 너무 틀 안에 너무 나를 낑겨 넣고 목 조르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약간 시원한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댓글 달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틀을 갖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이런 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내용의 영상입니다. 예. 여행지를 생각해보면 내가 여행을 하면 여행을 하면서 즐기면 되는데 막 거기에다가 막 여기 봐야 되고 몇 시까지 가야 되고 이거를 너무 하면은, 그게 너무 없어도 안 되겠지만은 그걸 너무 하면은 내가 여행을 와서 여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내가 이 틀을 왜 가집니까? 내가 삶을 잘 살고 싶고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가졌던 틀이 오히려 나를 옥죄어가지고 내가 내 삶을 못 살게 만드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저는 옛날에 그랬었는데 여러분이 혹시 이 틀에 갇혀서 이 틀을 가진 목적이 내가 삶을 충실하게 살고자 했던 건데 이 틀이 나를 삶을 살기 싫어하게 만들어버리는, 내가 이 일상을 벗어나고 싶게 만들어버리는 괴물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나. 그런 괴물이 된 틀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는가.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닐걸. 그런 걸 한번 지금 봐보는 영상입니다. 이 중간에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틀이 여행할 때 현지인이 나한테 와서 여기 로컬들 많은 집을 추천해주는 게 굉장히 우연처럼 들리고 되게 흔치 않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상에서 우리 일상의 여행에서도 틀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깨지냐. 근데 깨지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일상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영상에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서도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가 한국 살 때 굉장히 틀에 짜여져 있었구나라고 느끼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꼭 이 틀이라는 거는 너무 외국에 가야만 깨지는 걸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게, 실패를 겪어본 분들이 오히려 유연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겪어보고 막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해본 분들은 보통 보면은 되게 유연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자기가 잘 소화해낸 경우는 나도 직장에서 잘려봤는데 구하고 어딜 가든지 그냥 넙죽넙죽 일 잘하면 다 살 길 열리더라, 이런 식으로 유연하고 틀에서 벗어난 사고를 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은 뭐 40대 돼가지고 이제까지는 장례식을 간다는 거는 내 지인들의 부모님 장례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둘씩 내 지인네, 내 친구의 장례식을 가게 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 또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나 되게 아등바등하면서 살았는데 사람 목숨이라는 게 되게 덧없네, 저렇게 그냥 허망하게 가는구나. 그거를 겪으면서 이 틀이 흔들흔들 하는 경험을
잠깐이라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 누구나 다 일상에서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장례식을 갔다 온 날, 그날 그 틀이 흔들렸다면 그날은 그 사람은 되게 역설적으로 그냥 세상이 아름답거든요. 내가 유튜브를 볼 수 있고,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고, 내 집에 왔더니 내 가족이 있고, 그 자체가 되게 행복이구나. 이 틀이 잠깐 깨진 상태잖아요. 그러거나 아니면 말기암 환자,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남이 볼 때는 와, 저 시한부에서 자기 죽음 앞도 얼마나 괴로운 시기일까. 근데 그 괴로운 시기고 고통이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이 틀이 깨지는 거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와, 내가 있는 이 오후가, 이 햇살이, 저 말썽쟁이 아들이, 말 안 듣는 아들이 눈물나게 아름다운 거구나. 그냥 그 자체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고 말씀을 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이거 왜 아름다우냐. 내가 내려놨으니까. 이 상태의 나를, 이 상태의 상황을 수용하는 순간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음에서는 내가 뭔가를 향해서 아등바등 최적화를 하려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삶이 싫어지는 게 아니라 최적화를 그냥 하려는 마음이 없고 그냥 내가 있는 주체로 아름답다. 너무 좋구나. 이 자체가. 나는 그냥 그 시간을 살아갈 뿐이다.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우연적이고 되게 드문 경우는 아니고 누구나 다 경험하면서 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나를 되게 속박하고 있는 이 철장처럼 여겨졌던 틀이라는 게 되게 정교하고 튼튼한 것이고 리얼한 걸로 생각을 하게 되지만 또 때때로 보면 그냥 수수깡처럼 허물어지기 쉬운 거구나. 그냥 내가 내 머릿속에서 지어냈을 뿐인 것이었구나. 상이었구나. 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적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나를 괴롭게 하면은 그냥 이게 리얼한 거냐.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자. 한번 이제 그런 영상입니다. 왜냐면 이 최적화를 하느라고 내가 내 삶을 못 살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저도 이제 그랬었으니까. 물론 이 틀이 흔들리는 경험을 한다고 해서 뭐 망해본다든지 병에 걸린다든지 근데 다 이 내가 틀에 갇혀 있었구나라고 깨닫는 길로 가는 거는 아닙니다. 내가 되게 마음이 타이트할 때는 오히려 이 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는 친구가 건강 문제를 겪었다? 그러면 그때는 나는 이제까지 잘 나가려고 했는데 건강이 최고구나. 그래서 틀을 깨고 나가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틀을 깨고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틀로 바꾸는 건강이 최고구나. 아니면 망해봤어요. 그럼 망해봤으면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유연해지는 게 아니라 야 무조건 안정성이 최고다 라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최적화를 버리고 다른 최적화로 이동하는 마음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옛날에 했던 최적화는 가짜였어. 이 최적화가 진짜야 라고 하는. 그래서 변화를 통해서 내가 가진 상을 깨닫고 상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상을 다른 상으로 바꿔서 계속 그 상 안에 갇혀서 있는 또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열린 방향으로 갔을 때는 자유로운 방향으로 갔을 때는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으로 말씀하시는 건 인생이 딱 성공이랑 실패를 딱 가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건 좋은 삶, 이건 나쁜 삶. 이거는 폼나는 삶, 이거는 비루한 삶. 이렇게 딱 나눠준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딱 나누기가 어렵구나. 누구나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가정의 분이 있는데 뭐 건물도 있으시고 근데 그 가정의 스토리를 들었을 때 그 안에 어마어마한 남들은 모르는 고통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누구가 보다도 되게 잘 나갔었는데 그 잘 나가던 사람이 건강 문제로 잘못된다든지 그런 거를 볼 때 잘못되면 안 돼. 그럼 가족을 잘 지켜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딱 좋고 나쁘다는 거를 되게 탁 나누는 것 자체도 되게 틀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게 조금 내려놓아지면 내가 있는 이대로도 괜찮구나. 내 정도면 보통이구나. 그리고 보통 정도면은 괜찮구나. 내가 이대로도 괜찮을 수 있구나 라고 최적화의 욕심이 좀 버려지는 경험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한 발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틀을 누가 만드는 것이냐, 보통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료는 이 틀의 재료는 바깥에서 오는 게 맞아요. 뭐 학벌이 중요하고 직장이 좋고 뭐 아파트 사야 되고 뭐 누가 누구랑 비교하는 문화에서 나도 뭘 해야 되고 이런 거에서 이 틀을 만든 재료는 외부에서 오는 게 맞겠지만 그 재료를 조합해서 그 틀 안으로 나를 집어넣는 거는 나다.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성인이 되시고 성인의 초기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이 날 넣었어요. 비교를 해서 넣었어요. 친구들이 날 계속 넣어요. 이 틀에서 벗어나려고 해서 자꾸 끌어당겨서 일로 넣어요. 나를 무시해요. 그러면 이 틀이라는 거를 상대방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나를 이 안에 가두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내가 성인이 된 순간에는 이 틀은 내가 완전히 깰 수 있는 권리는 나한테 옵니다.
이 틀을 깨고 내가 나올 권리는 자기한테 넘어옵니다. 근데도 이거를 나는 피해자야, 나는 이 틀에 아직도 갇혀있고 너무너무 괴로워라고 하는 거는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내가 이 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틀이 필요해서 내가 스스로 이 안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닌지, 그때는 이 틀을 준 사람들한테 감사해야겠죠. 오히려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 틀을 나한테 왜 줬어? 이 상을 나한테 왜 줬어? 라고 원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상을 자기가 원하고 있는,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면서 오늘도 결론은 없네요. 예, 영상들이 너무 결론이 없어서 죄송하고요. 살펴 들어가세요. 예.